자, 상태 다이어그램 예제를 알람 시계 알죠? 알람이라는 거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객체는 시간 설정, 대기, 알람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 시스템을 시작하면 시간 설정 상태가 돼요. 알람 시스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알람 시작하면 시간 설정 하잖아요. 시작하면 알람을 더블 클릭하면 그러면 몇 시에 소리가 울리냐, 시간 설정 상태가 되겠죠. 시간 설정 상태에서 설정이 완료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기 상태로 간다. 그럼 저장이 돼 대기 상태가 되겠죠. 그 시간이 돌아오면 대기 상태에서 설정한 시간이 되면 알람 시간 이벤트가 발생. 울려라. 그럼 알람 상태로 가면 띠디라든가 따릉따릉이라든가 아니면 음악 소리로 알람 상태에서 소리가 막 나겠죠. 그래서 이 알람 상태에서 알람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기 상태로 간다. 대기 상태. 그래서 대기 상태로 전이하고 다시 또 알람 시간이 되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알람 상태 중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종료 상태로 가고 시스템이 종료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시간을 시작하면 바로 시간 설정. 시작한다는 소리는 알람을 내가 앱에서 클릭한 거예요. 앱에서 클릭하면 시간 설정 나오겠죠. 내가 요일하고 이 시간 설정에도 좀 세밀하게 내가 쓴다면 요일도 쓰고 시간도 요일하고 시간 또는 월화수목금 또는 주중이냐 주말이냐 또는 매일이냐 설정하잖아요. 설정을 하고 시간은 아침 8시에서 8시 아침 8시라고 합시다. 아침 8시 딱 설정 하고 오케이 누르면 설정 완료. 저장하면은 저장하겠죠. 저장하면 이제 요 알람은 대기 상태로 가요.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 시간이 아침 8시가 됐어. 이게 알림 시간이죠. 그래서 알람이 울리는 거죠. 여기에 보면 사운드 하겠죠. 사운드 소리를 음악 소리, 벨소리를 해서 막 울리겠죠. 그런데 요 다시 알람 대기 상태로 간다. 이게 뭐냐? 다시 알림 이벤트가 발생하면. 근데 보통 요거를 알람을 내가 8시에 맞춰놨다. 저도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몇 개를 맞춰놔요. 8시 15분, 또는 8시 30분 이렇게 맞춰놓으면 알람 시간에 있다가 다시 요런 경우는 내가 3개를 맞춰놓은 거잖아요. 3개를 맞춰놨는데 지금 알람이 요렇게 3개를 맞춰놓으면 시간 설정을 다 3개를 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면 다시 알람이라는 대기 상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거를 몇 분간 할 거냐. 1분간 하고 1분간 울리고 그 다음에 또는 3분마다 2분마다 울려라. 2분마다 알림을 울려라. 그럼 알림을 울리고 다시 대기 상태 갔다가 다시 울리게 되는 거죠. 또는 시간 설정이 8시 15분이 되면 8시 15분 이거 대기 상태죠. 대기 상태에 있다가 다시 또 그 시간이 되면 울리겠죠. 울리고 또 대기 상태로 가겠죠. 그러면 또 30분이 되면 또 울리겠죠. 그죠? 이렇게도 되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요 대기 상태를 요걸로 생각했었어요. 3개를 세팅을 하고 시간 설정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알람 시간이 되면 8시에 울려. 얘가 자동으로 3분을 울렸다. 그럼 다시 대기 상태 끝났죠.
알람 종료인데 대기 상태 갔다가 다시 울려요. 요 상태가. 이게 맞을까요? 저는 요렇게 했는데 지금 요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8시로 맞췄어. 8시로 맞췄는데 몇 번 울려? 3번 반복해라. 3번 반복하세요. 8시로 맞췄는데 이런 알람이 있다면 이게 딱 맞아요. 그래서 시간 설정 대기 상태에 있다가 8시 되면 울리고 끝나면 종료죠. 그러면 또는 8시 15분이 되면 또 울리고 끝나는 건데, 근데 이런 경우 그러면 8시에 알람이 울리다가 끝나면 대기 상태로 갔다가 몇 분 지나다가 다시 또 알람이 울리겠죠. 또 지나면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알람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걸 할 거냐 판단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저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왜냐면 8시 맞춰놨는데 시간 설정에서 3개를 맞췄어. 하나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8시에 울렸어. 한 번만 울렸어. 끝나죠. 알람 종료. 그죠? 이거 하나만 되는 거니까. 여러 개다. 그러면 물론 대기로 가서 이렇게도 되고, 대기로 가서 또 알람하고, 대기로 가서 알람하고, 8시 30분 대기로 갔다가 알람하고, 알람이 없어요, 이제. 종료. 그죠? 근데 또 이렇게는 8시에 3번 반복한다. 시간 설정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8시가 되면은 알람이 울리고, 그 다음에 1차 끝났어요. 그럼 다시 대기. 얼마 5분 있다가 다시 또 반복해서 알람 울리고, 또 대기. 또 3번 울려서 3번 정도 울리면 잠에서 깨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알람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요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편하게 어떤 것이 맞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게 조금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만 기면은 요 대기가 필요 없겠죠. 그죠? 현재 상태니까 현재 상태에서 대기 상태 한 번만 가겠죠. 한 번만 내려가니까 요거에 좀 요 시스템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알람에 대해서 한번 모델링을 한번 상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음성 메모 녹음 시작, 녹음, 저장, 대기. 자, 음성 메모 시스템을 시작하면 녹음 상태가 돼요. 우리 스마트폰에 녹음하는 거 있죠? 녹음 시작 누르면은 녹음 시작. 그러면 녹음 시작 상태가 돼서 녹음 상태로 바뀌어 있죠. 녹음 시작 상태에서 녹음 시작 상태가 돼서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녹음 상태가 되겠죠. 응? 꼭 녹음 시작 상태가 돼서 녹음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녹음 시작을 하면 녹음을 진행하고, 녹음을 하다가 이제 녹음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시 정지. 다시 또 녹음 버튼 누르면 다시 녹음이 되고,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 녹음 상태에서 일시정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대기 상태로 가고, 재녹음 이벤트가 발생하면 녹음 상태로 된다. 그래서 다시 녹음 완료가 되면 저장이 되고 종료가 된다. 녹음 시작 상태. 그래서 녹음 시작하면 내가 음성을 말을 하겠죠. 그럼 이거를 녹음을 하겠죠. 녹음을 하다가 내가 일시 정지할 수 있고 다시 재녹음할 수 있고, 그래서 녹음이 완료되면 저장을 하고 끝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음성 메모이라고 했지만 음성 저장하는 거, 요거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수강 신청, 과목 코드 입력, 신청 완료.
자, 과목 코드를 입력. 과목조에 라는 게 나온 과목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과목 코드가 나타나면 수강 요청 이벤트가 발생하면 신청으로 가요. 그런데 실패. 수강 신청했는데 다 찼어. 다 찼으면 실패가 되겠죠. 안 들어가겠죠. 성공했어. 그럼 신청 완료가 되겠죠. 간단하죠. 과목 코드 입력하고 수강 요청을 했는데 성공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고 실패하면 다시 과목 코드 입력하시오 라는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간단한 수강 신청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토스. 요즘 토스 많이 쓰죠. 저도 쓰고 있는데 금액 입력, 계좌 입력, 송금 완료 간단해. 요즘 토스가 원클릭으로 다양한 계좌들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인기가 좋은 앱이에요. 토스와 유사한 앱들이 또 있겠죠. 근데 제가는 토스만 사용해서 토스를 예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토스 앱을 시작하면 금액 입력 상태가 돼요. 토스 시작 얼마 제가 해봤어요. 송금을 누르면 금액을 얼마를 하겠네. 금액 입력 상태가 돼. 그러면 금액 입력을 해. 10만원. 보내기 10만원을 확인 버튼이 있죠. 보내기 누르면은 계좌 입력하세요. 그럼 계좌를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 계좌 입력을 하면 그 계좌번호를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뭐냐면 계좌 입력, 여기에 쉽게 보면 은행도, 토스에는 은행도 입력을 해요. 은행. 이거 맞아야 돼요. 맞으면 계좌 확인. A라는 은행에 계좌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계좌 확인을 하면 10만원을 A라는 은행에 누구의 계좌로 이체를 하시겠습니까? 나온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송금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잔액 확인을 해서 송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스에 대한 계좌,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좌 입력했는데 여기서 여러 개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계좌를 입력하고 은행 선택하는 것도 추가로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번 상태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원서 접수, 원서를 작성해. 원서 응시 자격 확인을 하면 접수를 되겠죠. 접수가 완료하면 시험에 응시하고, 시험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발표하고, 불합격하면 끝이고, 아까 그 면접, 인턴 면접하고 비슷하죠?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래서 원서 작성, 응시 자격 확인, 원서 작성 입력하면 잘 받게 입력이 됐다. 그러면 접수가 되는 거죠. 접수가 되면은 내가 접수가 완료되면 시험 응시를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시험 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인터넷으로 시험 보고 시험 끝났어.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 발표. 몇 점 이상 합격, 이하 불합격. 합격하면 자격증 취득 되겠죠. 영화 예매, 극장에서 영화 선택, 영화를 선택하고 선택 완료하면 A라는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선택을 했어. 그럼 극장 날짜 시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좌석까지 선택을 하고 인원, 그 다음에 극장 날짜 시간을 선택하면 좌석 선택 이벤트에 의해서 인원 좌석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면 인원 좌석을 선택을 하면 결제 요청이 나오겠죠. 결제 대기, 거부하면 예매가 취소되고 승인하면 예매 완료. 예매 취소되면 다시 돌아가겠죠. 이러한 간단한 이해하기 쉽겠죠. 이거는 영화 예매 관련된 거였습니다. USB 연결했어요. 연결 알림. USB가 잘 연결되었습니다. 드라이브 검색, 드라이브 여부를 확인해. 이 드라이브 검색하고 드라이버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레지스트를 기록하고 저장, 드라이버 설치 과정 저장. 이렇게 해서 USB 간단하죠? USB 연결해서 그 USB 드라이브 검색, 로드, 레지스트리 기록,
그다음에 드라이버 설치 과정, 저장하는 USB 인식하는 이게 이 중에 하나로 잘못되면 USB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USB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항공 예약, 여행 장소를 선택하면 노선 예약 상태로 되고, 거기서 노선 예약을 하면은 항공사 선택이 되고, 항공사를 예약하면 결제를 하겠죠. 노선 예약, 항공사 예약이라는 상태, 너무 간단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이 상태를 조금 더 복잡하게, 좀 더 복잡이라 자세하게 상태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문관리, 회원가입, 로그인하면 고객 확인, 상품 조회 만나면 상품이 나오겠죠. 상품 선택하고, 그리고 계산하면 결제. 결제가 끝나면 운송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 확인, 상품 선택. 여기 이벤트가 상품 조회, 계산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주문 관리, 상태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요. 도서 예약 한번 볼까요? 예약, 반납, 대출 취소. 도서를 책 예약하고, 책 반납, 예약이나 반납. 반납이 없을 경우도 있고, 있을 경우 있고, 예약이 없을 경우에 있고, 반납이 있을 경우도 있고. 그걸 동시에 수행을 해서 예약을 했다. 반납이 왔다. 그러면 예약이 됐으면 반납된 책을 또는 기존에 있는 책을 대출할 수가 있고,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도서 예약을 두 개 요 병렬 처리로 인해서 대출할 수 있고,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예약 관리 상태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약과 반납, 예약과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게 예약이 동시에 일어나면 반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약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동시에 예약도 있고 반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로 인한 상태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상태 다이어그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